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분노 조절 장애 혹은 충동 조절 장애라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처럼 바깥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은 참았다가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상과 장소에서 분노와 감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이때 분노가 자주 폭발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주 부딪히거나 아이들이 볼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분노 조절 장애는 아내분의 현명한 처신과 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화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상담 때문에 내원한 40대 부부입니다. 남편 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아내는 이 때문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사소한 청소 문제나 아이들 훈육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심하게 혼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분은 남편이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혼내니까 남편을 말리게 됩니다. 반면 남편은 말리는 아내가 또 못마땅해서 더 심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물건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만 되면 미리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매사에 조마조마합니다. 남편분 성정을 분석해 보니 자수성가한 강박형 소음인이었습니다. 이런 심리 유형들은 한마디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리 원칙과 사고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무리 마찰음이 크게 일어도 끝내 그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모두 다 정답이라는 자기 합리화도 강하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거나 달래기도 무척 힘든 유형입니다. 남편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내 문제를 잘 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은 내가 이제 다 통제할 수 있다라며 치료받는 것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척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한 것도 아닌데 아내가 너무 부풀린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좀처럼 치료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간혹 아내가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억지로 치료에 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시종일관 자기 방어적 관점에서 상담에 임하다 보니 차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부의 경우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집안 청소 문제와 아이들 훈육 문제라고 합니다.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면 뭔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 변명이라도 조금 하면 남편은 더 폭발하게 됩니다. 아이들 훈육 문제도 비슷합니다. 남편분은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버릇없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혼내는 방식이 못마땅합니다. 버릇없다라는 기준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버릇없어야 버릇없는 것인지 그 기준이 서로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버릇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따끔하게 혼을 낼 것인가, 좋게 타이를 것인가 하는 훈육 가치관도 너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혼났던 상황이죠. 그래서 남편의 성격도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모자란다 싶은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편분 생각에는 자신이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혼내야 이게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되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 아내분은 다릅니다. 오히려 과보적이고 잘못을 해도 좋게 말로 타이르는 정도지 심한 체벌이나 무섭게 혼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던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야.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걸로까지 아이들을 자꾸 혼을 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훈육을 할라치면 아내가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두둔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보는 데서 뭐 그게 문제가 되냐며 남편에게 직접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냐 라면서 결국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엄마랑 있을 때는 혼나지 않던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옆에 같이 있으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 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싫다. 짜증난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랑은 대화를 딱 차단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내면에 감춰놓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심리는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이것들이 나를 싫어하네. 그러면서 더 화가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한편이 되어버렸고 나만 이 가정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니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들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분처럼 강박형 소음인들은 긍심과 재심이 강합니다. 내가 잘났고 옳다는 생각과 함께 내 가정은 내 것이고 내 처자식은 내 부하라는 식의 심리적 태도입니다. 소음인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내 편이면 다시 그 속에서 상하의 위계질서를 굉장히 따지는 기질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처자식은 군대에서 내 쫄따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부하인 아내가 반박을 하고 나서고 아이들은 내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이러면 이건 말 그대로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어 버리고 싶었겠죠. 이런 충동이 결국 분노 조절 장애로 악순환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면의 자아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일수록 자신의 오만한 뜻에 따라 이웃의 의지를 지배하려 든다. 즉, 어떻게든 내 주변의 뜻을 꺾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나의 강박적 불안 때문인 겁니다. 특히나 밖에서 잘 일이 안 풀리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더더욱 집 안에서라도 더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아내나 자식들이 이를 수용해 주지를 못하고 더 꺾어버리려 들면 결국 화약고는 뻥 하고 폭발하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옳음을 인정해줘야 그나마 흥분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의지를 지배하고픈 욕구 또한 빨리 수그러듭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혼낼 때는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때론 적절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도 이구동성으로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훈육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은 어떨까요? 그래? 내 아내도 나랑 같은 생각이네. 내가 딱 한마디 하니까 아내도 자동적으로 같이 내 편을 들고 혼내네. 그럼 나는 적당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사람은 뭐든 못하게 하면 더 기를 쓰고 하고 싶어집니다. 또 내가 틀렸다고 하면 우겨서라도 궤변을 늘어놓아서라도 목소리를 더 높여서라도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당신 훈육이 과하다, 잘못됐다 이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궤변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수긍해버리면 그 순간 충동 에너지는 크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의 훈육과 엄마의 훈육이 다르면 아이들은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쪽으로만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훈육 효과도 없어지는 거죠. 아이에게 심한 폭력만 아니면 남편 입장을 지지해주고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따로 아이들을 불러서 다시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아버지가 틀렸다, 아버지가 과하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만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잘 피해가야 된다. 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 다 너희들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라는 정도죠. 어머니 특유의 따뜻함을 담아서 보듬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집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때로는 아버지가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머니가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아버지의 허물이 있어도 어머니가 중간에서 제 해석과 좋은 의미를 부각시켜주면은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아버지여도 어머니가 중간에서 자꾸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만을 하소연하듯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에는 아버지가 나쁘게 인식되어 버립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매사의 아내는 이렇게 참고만 살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나 평소 기분이 좋을 때, 그때는 차분히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 지난번에 그렇게 혼낼 때 나도 당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긴 했는데 아이들이 좀 상처받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남편도 조금씩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좀 심했나라며 자신을 조금씩은 돌아보게 되죠. 이는 남녀가 감성과 이성이 정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평상시에는 따지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이성이 뇌를 지배합니다. 여성은 반대죠. 그런데 일단 흥분 모드에 돌입하면 이게 또 정반대가 됩니다. 남성의 이성적 뇌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오로지 감정적 흥분만이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여성은 평소에는 감성적이다가도 흥분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미 흥분했는데도 아내는 조근조근 자꾸 말로 따지려고 하는 거죠. 이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흥분해서 이성의 뇌가 마비된 상황이라면 이를 빨리 진정시켜서 아내도 아이들도 그 화를 덜 받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를 아내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시시비비를 더 따지려고 들면 남편의 충동은 더욱 커지고 욱하는 마음에 던진 은행에 아내와 아이들도 더 상처받게 됩니다. 살림을 잘하는 것 외에도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두시면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